흔쾌히 이렇게 제가 맡겠다라고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예, 잘 몰랐던 부분들도 제가 많이 알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인천에 살지만 인천에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저 정도 수준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인천 보통 남구 주민들께서 많이 와 계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세 분의 발표하신 박사님들과 또 이혜환 박사님, 또 인천 여성닷컴의 또 김혜란 발행인도 좀 와 계시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제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낍니다. 두 가지 압박이 있어요. 첫 번째 압박은 시간입니다. 12시 반에 무조건 끝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밌게 하라고 그래서 엄청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구원을 해줄 분을 옆에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미디어 팀장이시고요. 인천 남중과 재물포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고, 또 인천 골목길과 또 원도심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고로 동구에서 출사하셨고 아직도 동구에 살고 계시는 거죠? 아니, 연습. 연습으로 이사를 가셨군요. 여러분 유동현 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말씀 짧게 좀 하시죠. 예.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앉게 됐는데요. 조금 연고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연고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태어난 것은 동구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인천 남중을 나왔기 때문에 남구에서 좀 지냈고요. 재고를 다녔기 때문에 중구를 좀 다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해서 5년 동안은 부평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수구에 있고 현재 근무하는 것은 남동구입니다. 남동구고. 그래서 인천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다 이렇게 섭렵 아닌 섭렵을 하면서 다니면서 인천을 조금 아는데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참 부담이 좀 많습니다.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연구자들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인천이 점점 풍성해지는구나, 정신이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풍부해지는구나 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박수는 치실려면 치시고 말려면 치시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세 분의 주제 발표를 잘 들었는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인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주제 발표 가운데 관심 있는 부분 혹은 더 진리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들은 좀 질문을 손을 들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시간은 1분 이내로 좀 제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을 테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유동현 팀장님, 네네. 지금 이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들으셨는데 예. 세 개 다 열심히 들으시는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우리 연구자분들이 오늘 발표한 거 다 진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특히 추교찬 선생님께서 참회시의 명칭을 참회시. 네, 참회시라는 그 명칭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사실 좀 인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책도 보고 그랬는데 참회시라는 명칭을 처음 듣게 됐는데 혹시 이게 지금 동인천 청가물시장 인현동에 있는 참회전하고의 관계가 물론 언급이 살짝 되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배다리 쪽으로 엄마 손 잡고 과일 사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발표문 24쪽을 보시면요. 처음에 시장 신청을 관찰사, 경기도 관찰사, 경기도청이죠.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시장 신청을 하고 그게 이제 1910년 4월에 한국 정부에서 인가가 떨어집니다. 시장을 건설하라. 인가가 떨어지는데 그때 이제 시장을 개설하겠다고 이제 청원서를 올리죠. 그 청원서에서 작성될 때 시장의 이름을 뭘로 할 건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첨가 한자로 첨가인데요. 이제 참외가 이제 첨가입니다. 첨가인데 그래서 이것을 시장 이름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장날은 부평장이 이제 1일과 6일이었어요. 음력 1일과 6일인데 거기랑 이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2월과 음력 2월과 7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장이 이제 서게 되는데 이 장은 저기 분해면 그러니까 인천부 분해면 소속이었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땅을 10년 동안 빌렸거든요. 그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모습이 변했을지에 대해서 지금 좀 잘 모르게 앞으로 이제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참외전 시장이라는 부분 그곳이 아마 이것과 이거의 여기의 전신이 아마 그 현재 참외전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그러면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좀 가봤을 때 거기에 이제 종묘상들이 예전에는 좀 많았습니다. 종묘, 그러니까 씨앗 파는 곳이 네.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곳은 없어졌고 한 곳만 지금 남은 종묘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때 그러면 종묘상도 그 당시에 다 생겼던 건지요? 그 씨앗 종묘상들이. 사실 그 일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사람들이 씨앗을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구매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이 그 농사를 짓는 거니까 자기들이 직접 그걸 할 수 있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 직접 이제 우편을 통해서 씨앗이니까 가져오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저기 중국에서 직접 가져와서 농사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밭은 이제 쿨리들을 데리고 와서 봄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그 겨울에 떠나서 이렇게 재배를 시켰는데 이제 항구가 막혀 중국의 전염병에 돌아서 항구가 막히면은 이 쿨리들이 못 왔대요. 그러면은 인천 근교의 그 중국이 밭에는 그 경쟁을 못 하니까 그들만이 가진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을 못 하니까 이제 채소값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자 시장이 생긴 건 이유가 아닐까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가운데 29쪽에 마지막 꿀 오른쪽으로 다소면이라고 하셨는데 다소면을 써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다소면은 다소면과 다주면 차이 못지 않으면 답변을 거부하실 건 아니시죠? 다소면은 이게 행정구역 개편 전의 단계였습니다. 이게 일본인들이 그 당시 이제 일본 지명과 한국 지명이 동시에 쓰였잖아요. 인천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일본인들은 자기들만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국인들도 그 옆에 율목동이나 이런 데도 모여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분해변이라고 그 이유를 이제 다소면이라 했는데 1910년인가 14년 정도에 그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성림동 이쪽 지역이 떨어져 나갔어요. 성림동 이쪽 지역을 그 인천으로 편입시키면서 나머지 지역들을 부천군으로 가는데 거기서 여기서 주자가 주안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다 주면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다소면은 그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지명이 다소면이었죠. 이건 유창호 선생님이 답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어렸을 적에 성림동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거든요. 저도 성림동에서 태어났는데. 네. 근데 아까 종묘가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렇게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종묘가게를
씨앗을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양잿물 같은 거 있죠. 집에서 비누 만들기 위해서 양잿물 같은 거, 무슨 농약 같은 거, 지금 말하는 게 농약이죠. 집안에 풀 같은 게 많으니까 벌레 잡으려고 그러한 거를 이제 조명가게 가서 많이 사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엄마 따라가서. 근데 친정거리를 가면은 이제 야채도 많이 사면서 오면서 양잿물을 이만큼씩 사갖고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양잿물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걸 엄마가 끓여가지고 이렇게 빨래 삶을 때 넣어서 이렇게 하얀 목양목이었잖아요. 드시거나 그랬던 거? 그래서 이제 빨래 비누 만들거나 빨래할 때 사용을 할 때 종류가게에서 그걸 사다 썼던 기억이 나서.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시고요. 그 연구원님들 너무 한 분께만 질문이 집중되면 나머지 분들은 상처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팀장님이 더 그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양잿물을 썼으면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에요. 예전에 잿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잿물은 서양에서 온 화학품이고 그래서 우리 때는 양잿물이로군요. 그렇죠. 우리 때는 잿물을 썼습니다. 더 이제 재에서 뽑아내 가지고 썼는데. 예. 아주 유복하게 크셨다는 또 반증이 되겠습니다. 유창호 선생님께 네. 좀 궁금한 거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SK 저유소 지금 저희 시청 앞에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SK에서 이제 강제 철거를 시켜서 지금 대단지 이제 아파트를 세워서 매일 이제 시위를 하고 계신데. 거기 용현동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하대학교 네네, 옆에 SK 있는. 저유소 자리인데요. 거기에 그 작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뒷산. 혹시 김상렬 소장님 그 아파트 있는 그 용현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작은 산. 토지공고에서 좀 이렇게 와서 그 용현초등학교 앞에 있는 산이 맹하산인가요? 맹하산? 그렇죠? 맹하산인가 갑자기 맹하산, 생각이 났네요. 네. 지금 그 맹하산에 그 산이 상당히 저는 그 SK 저유소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맹하산에 제가 거기 취재를 하러 갔을 때 그 황해중학교가 있었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황해도 분들이 이제 피난 나오셔가지고 그 조그만 언덕에 이제 산에 이제 집단적으로 사셨는데 이 SK 저유소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SK의 그 이제 아파트를 지면서. 그래서 그 맹하산하고 저유소를 좀 연결한 어떤 기념관 같은 거에 좀 아까 미군에 대한 무수히 많은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 황해중학교하고 또 구월산 중학교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구월산 중학교라는 이름. 그게 같은 학교였는지 이름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그 구월산 중학교와 그 황해중학교 그다음에 이제 맹하학교도 있었고요. 이러한 그 황해도 분들의 그 터전이었던 곳이 이제 미군들하고의 그 삶이 연관이 어떤 좀 연구가 좀 돼 있는지. 지금은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숭이동 해가지고 이제 제물포 이렇게 이제 도로를 나갔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산하고의 그 미군 부대 옛날 저유소하고의 관계가 어땠는지 뭐 이런. 네, 답변 드리기 앞서서 이제 다 인천 연고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동구 송림동이고 중학교 남쪽 나왔습니다. 선배님.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근데 원래 전공이 조선 후기 그리고 이제 개항기 요쪽을 좀 살피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런 현대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인데 일단 그쪽 SK 지역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그 20년대 말에 원래 이제 그 낙섬부터 해갖고서는 거기가 이제 매립한 곳이죠. 염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염업 주식회사라는 원래 그 일제강점기 때의 염전은 천일염전은 다 이제 관염으로 그 전매국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데 특이하게도 거기 지역은 이제
일본의 그 사회사로 이제 그 조선 염업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거기다가 이제 거대한 염전을 만들었죠. 그 뒤쪽으로 원래는 이제 SK 주유소가 있는 쪽까지 다 염전을 만들려고 했다가 저는 이제 30년대 말 40년대 이제 이때 들어가서 그 이제 인천에 이제 공업 도시도 이제 군수 전시 체제로 들어가면서 공업 도시로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히다치 제작소가 있었고 그쪽에 이제 상당히 그 사진 자료로 보니까 상당히 좀 규모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그 공장 그 사택들이 쭉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맹아산 뭐 이런 데는 아마 다 염전 시대였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민들이 들어오면서 갈 곳을 찾다 보니까 뭐 그런 곳에 정착을 하게 됐겠죠. 근데 사실 그 황해중학교나 뭐 이런 구월산 중학교는 사실 그건 저는 기억에도 없고 그 자료들을 못 봐갖고서는 그런 건 사실 좀 답변하기가 좀 그런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플로에서 알고 계신 분이 황해 예, 황해중학교나 구월산 중학교. 예. 지금 구월 중학교하고는 다른 거겠죠, 물론. 예. 예.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들어보죠. 그 황해도 사람들이 그 피난을 그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야학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전에 거기에 이제 토지공고 가서 무선 학교가 있었죠. 그게 지금의 대원학교. 그게 그 토지공고 쪽에 있던 게 이제 송림동 쪽으로 이사 온 거죠. 이쯤 되면은 성함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명희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60년을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또 인천에서 벗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인천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아니, 연세까지 이렇게 공개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 황해중학교하고 구월산 중학교에 대해서 요청호 박사님께서 더 공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이영미 선생님께서 좀 그 상처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알렌 관련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좀 플로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현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고종이 이 궁을 건설하기 위해서 알렌성장 인근의 고종이 이 궁을 건설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는 관리들을 보냈다는 내용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 언덕 인근이라고 하면은 현재 어디쯤으로 혹시 보실 수가 있는 걸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예, 받게 됐는데요. 이게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근대에 그 왕이 땅을 매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토지 그 명부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 이런 점들이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딱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네, 땅을 샀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 백구번지 그쪽 일대가 아니고 추근자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 오쪽 지도를 보시면은 5페이지요. 이제 예, 5페이지 보시면은 그 1번 지도를 보시면은 그 맨 위에 그 파란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알렌이 소유한 토지인데, 근데 그 질문하시는 내용을 어떻게 만약에 추정을 해 본다면은 이 근처에 이제 국유지나 그 왕이 땅을 샀는데 이게 왕은 원래 모든 나라가 자기의 땅인데 재산권 행사를 했다면은 그 시대가 언제 시대였죠? 지금 그 얘기 나오시죠? 이게 1898년입니다. 예, 지금 토지 소유를 알 수 있는 거니까 1911년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근처에서 국유지를 뭐 찾아본다든지 근데 통림동 이 위쪽으로는 대부분 이제 과수원으로 일본인들이 과수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몇 줄을 가지고 이제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인천 지역의 신문을 1905년대 5년 무렵에 신문을 좀 봐도 이 황제 이궁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달이 그쪽 어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알레베자하고 멀지 않은 그 지역인데 기사를 보면은 거기에 정재웅이라고 하는 분이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 부지가 이궁과 가깝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기사를 좀 더 찾아보고 왜 여기서 추정하신 거는 알렌 신라가 가서 고종이 알렌 별장 지으니까 그 옆에 그 정도 지었다라는 추정은 조금은 좀 막연한 것 같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군 계획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천 그래서 그거는 한번 더 신문자료를 찾다 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위치도. 그러면 저도 이제 조금 궁금했는데 그 알렌이 지금 선생님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러면 굉장히 이제에 밝았던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상당히.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겼는지는 혹시 밝혀졌나요? 알렌이 1905년에 의사조약과 함께 귀국을 하는데요. 1년 전에 1904년에 일본 공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제물포에 적십자병원을 세울 계획이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내 별장을 그 병원으로 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병원 그러니까 별장에 뭐 한 80여 개의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장소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가격 흥정을 좀 하는데요. 그 일본에서 제시한 가격이랑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렌이 이것을 이렇게 마땅히 넘기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알렌 이후에 이 집을 그 이완용 네 그쪽에서 이제 뭐 기록에는 뭐 이완용의 아들 인영구의 별장으로 뭐 쓰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건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이 임영구는 이완용의 조카인 것으로 아들이 아니고 조카 그리고 그 1905년이면 임영구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별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네, 이완용에게 넘어가고 그 이후에 서상집이라고 하는 그 인천의 유명한 매판 출신의 거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인 서병이가 별장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1933년에 나온 그 인천 부사에 보면 이거는 일본인의 소유다. 지금 일본인의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는 인천에 오래 사신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 학교들의 건물로 이용이 되었고 50년대에는 그 전도관이라고 하는 그 전도관 건물로 이용이 되었다가 84년에 또 한국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한 50년, 60년 가까이 교회 건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건물이 남아 있고 이제 그 교회는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남아 있던 말씀이로군요. 예. 그 학교로 이제 쓰여진 것에서도 저도 이제 좀 궁금한데요. 그 계명학원이라는 이제 학교가 썼다는 거는 이제 다 아시는데 또 어느 저기에 보면은 서울의 모 대학교의 분교로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혹시 이한 선생님 그거 아시는가요? 우리 아니면은 배달이 우리 스페이스빔도 많이 거기서 하는데 뭐 신발 공장으로도 한때 썼죠. 거기가 신발 공장의 공장으로도 썼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모 대학교 근데 대학교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대학교가 거기를 썼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썼는지는 뭐 강의실로 썼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아니면 그냥 부동산 소유를 위해서 뭐 대학교가 가끔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소유를 위해서 그냥 소유만 한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건 근데 그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의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전도관 전이니까 좀 됐죠. 이제 해방 후에. 해방 후. 예, 전도관이 56년도인가요? 네. 그때부터 썼으니까 그 전에 대학교가 소유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교까지라는 명칭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제가 어디서 보기로 중대의 임시교사로 사용되었다는 중앙대학교. 그 기록을 예. 제가 믿을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부분은 그냥 모대학의 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한 군데에서 제가 중대를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계명학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학교 교사로 사용된 적이 있었고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무선학교요. 그 대연공고, 네, 대연공고도 이명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교사로 사용했다. 그리고 신발공장은 전도관이 이사 가고 나서 70년대 후반에 한 2, 3년 정도 이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고 보니까 저 스페이스빔의 민은기 대표님도 와 계시는군요.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예, 이 순간을 놓치시면 영원히 또 후회하실지 모르니까. 예, 어느 분께. 오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발표 순서대로 한다면 이영민 선생님께서 1890년대 개항 시기에 어떤 숭리동 도화동 모습을 말씀해 주셨고 주계찬 선생님이 1910년대, 20년대 그 다음에 유채현 선생님이 해방 전후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 순서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숭리동 도화동 때 어떤 공간의 변화를 시기열적으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뒤집어 놓고 거꾸로 이제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개항 시기에 외국인들이 어떤 별장지로 사용했었던 그 공간이 이제 또 식민지식의 어떤 과수원으로 그 다음에 일반 서민 주거지로 사용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어서 잘 좋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영민 선생 알렌 별장의 어떤 그 건립 주된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어떤 투기랄까요? 투자? 이제 어떤 그 지가 상승 노린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1890년대 그 당시에는 이제 동아시아 여러 도시의 개항자한 도시들이 급속히 만들어지면서 패스트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 그래서 동아시아 개항자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여러 외국인들 사이에 어떤 건강의 목적으로 이제 필요를 위해서 별장을 건립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던 그런 어떤 하나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알렌 누구보다도 의학 지식이 밝았었던 알렌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특히나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알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선생님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추기찬 선생님 시장 말씀하셨지만 시장은 혐오시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오히려 알렌이 부동산 투기 투자보다도 시장이 개발되는 것이 요즘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상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910년대 어떻게 보면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외부 지역의 또 다른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외부 인구의 유입책으로서 시장을 개발하고자 했었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뭔가 좀 고민이 있으신다면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의 주제 발표 수준의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영미 선생님부터 좀 답변해 주실까요? 예. 네. 네, 패스트 창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요 비슷한 시기에 그 해인사 있는 그 산 어디죠? 해인사가 있는 합천에 그쪽에 가면은 거기에 그 선교사들이 병에 걸려서 혹은 이제 병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알렌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게 패스트가 얼마만큼 그 영향을 끼쳤던 건지는 알렌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패스트는 그렇고 투자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그 서양인들이 이제 인천에다가 별장 짓고 건물 짓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투자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우리 선생님께도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투자라는 목적이 중요하긴 한데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발만 딛고 가는 게 아니라 평생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건물을 사서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네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거주 환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근대도시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 뭐 많은 거류지들이 있고 그 도시들마다 서양인들이 가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그 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이렇게 그 축소판을 만드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베 가면 이제 아주 모범적인 거류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가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살고 싶은 동네, 유럽과도 같은 그런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그 알렌과의 그 시장과의 관계는 그 알렌이 1905년인가 돌아가죠. 예,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관계는 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수원 같은 경우도 그 인천 부사가 이제 1933년에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과수원 사업이 시들어졌어요. 남아 있는 과수원이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물론 뭐 이제 그 지가가 상승하면서 그런 과수원 재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것을 도심지로 만들어가서 그러는 게 이제 그 지주들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청호 선생님이 아까 그 글에도 나오지만은 1935년 무렵에 이제 인천 부를 확장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 지역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전에 그 이전에 이 지역을 어떤 개발할 목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914년 이제 인천 부제를 시행하면서 인천부를 어디까지 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야 우리 더 넓혀야 된다. 우리가 더 넓어야 되는데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송림동과 그 우강로를 통해서 이렇게 쭉 그 도원동까지 그 직선으로 그어버리는 그 라인만을 인천부 권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최소 농촌으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시가지 계획은 이제 이후에나 가능하고 예.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유창호 선생님께 그냥 딱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발표하실 때 그 화재 사건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또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이 화재가 그 당시 이제 53년 정도 아직 정전 협상을 막 할 때 그 북한에서 인천 쪽으로 해상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인천을 폭격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격을 할 때 저유소하고 사동 쪽을 폭격을 하가 두 군데가 폭격을 맞게 되는데 사동은 혹시 그때 이 저유소가 그 화재의 원인이 됐는지 그리고 사동에서는 실제로 그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 공장이 하나 파괴되면서 직공들이 몇 명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또 그때 화재 때 드럼통이 많이 이제 타가지고 그 드럼통이 나중에 우리 공설운동장에 담장을 치는 그 드럼통하고 그 같은 드럼통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화재 사건은 뭐 빈번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당시 이제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뭐 53년, 뭐 52년 뭐 다들 얘기하시는데 이제 기록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 휴전 후에 있었던 그 화재 사건만 찾아볼 수 있었는데 글쎄 그러니까 그런 인민군이나 뭐 중공군의 그런 습격으로 그런 화재가 났었다 뭐 이런 거는 증언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문서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동 그쪽도 솔직히 전 잘 몰라갖고서는 답변을 좀 할 수가 좀 없겠네요. 시간이 정말 한 1, 2분 남아 있는데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것은 다 지금 기억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갇혀 있는 기억들이 현재하고 다음
레일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셔서 그걸 작성해 주시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너무 기억에 가둬놓으니까 자꾸 기억만 파먹다 좀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그런 일 한번 제안을. 네,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세 분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더 공부할 부분이 있구나,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아마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토크 콘서트는 보통 한 3시간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을 시켜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매제해야 되겠습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세 분 선생님 그리고 인천광역시 유동현 미디어 팀장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문학 원도심을 잇고 세상의 벽을 허물다라는 제목인데요. 인문학이 학문으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힘을 거기서 얻어서 우리가 사는 곳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천광역시 남구에도 또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